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새해에도 130만 요정을 꿈꾸는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룡의 해잖아요. 아, 그래서 옷을 푸른색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청룡. 네, 되게 우울하고 폭력적인 시대가 빨리 가고 되게 공감하고 서로 포옹하고 위로가 많은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너무 안 좋은 소식이 그러니까 쏟아졌어요. 너무 안 좋은 소식이 쏟아져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속보 아까 일본항 잘 항공기 화재 사고 말씀드렸는데 네. 367명이 전원 탈출을 완료했다.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전원 탈출 뭐 이런 거 전원 구조 이것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안심을 못 하겠어요. 네. 우리가 한번 그런 트라우마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어쨌든 네. 현재까지 NH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367명의 네. 전원 탈출을 완료했다라고 네. NHK 보도를 인용해서 연합뉴스가 속보를 저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1월 1일부터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규모 7.6 매우 강한 지진이죠. 맞습니다. 현재 사망자가 최소 48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부상자도 수십여 명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만 명 넘게 피난소에서 대피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망자 숫자도 30명이었다가 네. 처음에 10몇 명이었다 30명이었다 48명까지 지금 늘어났단 말이죠. 네. 실종자들이 또 어찌 될지 맞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최고 진도가 7 이상인 지진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진인지 전진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7.6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만약 전진 즉 본 지진에 앞서서 온 지진 그 전진이라면 네. 더 센 지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의 지진이었고 95년 1월에 발생한 규모 7.3의 한신 대지진보다 이번이 더 큰 규모예요. 보니까 여행 가신 분들이 또 유튜브나 이런 데에다가 영상을 많이 맞아요. 올렸는데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진동들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바닷물이 이렇게 용솟음 치고 네. 그다음에 길이 구겨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오죽 네. 급했으면 그 일본 여성 아나운서 한 분이 네. 지금 TV 보지 말고 빨리 대피하세요. 그 정도로 라고 급박하고. 흥분 너무 이제 그분이 그런 지진을 겪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두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원래는 방송하는 사람은 침착하게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네. 침착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분이 본인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TV 끄고 대피하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 정도로 동영상도 급박하고 봤어요. 그 정도로 급박했던 거죠. 더 이상 일본의 추가 피해와 다른 사고가 없이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지진으로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 동해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강원 동해 묵호에서 최고 85cm 높이의 지진의 일이 관측되기도 했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일본 지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본진이 아니라 전진이었다면 앞서서 네. 먼저 온 지진이라면 본진이 언제 다시 네. 발생을 할지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묵호항에서 최고 85cm 높이의 지진 해일이 관측되고 지금은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들이 먼 바다로 나간다고 해요. 네. 연안에 오히려 있으면 갑자기 높아졌다 급격하게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배가 전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먼 바다로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동해 쪽에 계신 분들은 본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네. 대피 상황이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우리 입장에선 조금 황당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일본 기상청이 강진 이후에 독도에까지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홋카이도와 도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 노란색을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일본 정부 산하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하듯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 외교부가 일본 측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아니 이게 안 하는데. 이게 네. 단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네. 제가 얘기하면 또 뭐 그럴까봐 광복회 보도 자료를 하나를 봤어요. 오늘 어제 성명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정신 나간 정신교육교재를 만든 것이 단순히 네. 일과성 해프닝이냐? 아니다. 장관이 국토수호 의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장병들의 전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냐. 평상시에 1948년 이전에 우리는 나라가 없었고 일본 식민이었다. 이완용은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던 측면도 있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 어머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네. 평상시의 인식이 그 정신 나간 군인 정신교육 교재에 네.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광복회에서 그러니까 니들 그 국토수호가 의지가 있는지 네. 정확하게 밝히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친일 사관,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기 전에는 네.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다.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라는 취지의 네. 광복회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광복회 성명. 그렇다면 네. 예, 그렇다면 네. 이렇게 이쪽에서 이 와중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쓱 독도를 자기 영토인 것처럼 해가지고 경계경보 발령하고 이렇게 되면 해일경보 발령하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 평상시에 대한민국이 일본 정부에 보여줬던 태도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물 반 컵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 컵은 일본에서 채워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채워주긴커녕 남은 반 컵까지 다 털어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독도에는 해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이 있다면서요. 경찰이 있어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땅이야. 항상 국군이 가 있을 필요가 없어. 맞아요. 여기는 경찰이 지배하는 거야. 경찰이 경계하는 거야. 네. 이거는 우리 동네 상암동 파출소 있듯이 맞아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분쟁 지역이라고 거기를 믿고 있는 분쟁 거는 지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해가지고 바꾸고 그래야 이런 그 끼어 팔기식으로 말이죠. 네. 일본 국민들은 정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본 네. 국민들은 지진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본의 구구파 정치인들이 또는 일본의 정부가 끼어 팔기식으로 이럴 때 쓱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말이야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도 안 하고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면 잘해서 내려오시던지. 네. 자, 저출산 관련된 얘기입니다. 1월 1일부터 네네. 저출산 예산에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는 무려 280조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처음부터 저출산 예산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미가 들 정도로 네. 이제 SBS 보도에 따르면은 네. 보니까 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된 것이 군인 인건비, 네? 학교 재건축 비용, 네?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주거 지원용 빌려준 돈까지 굉장히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출산 예산이라고 한다면 가족 지원 사업처럼 부모나 아이에게 직접적인 지원, 뭐 국공립의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관련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작 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은 매년 6조 원 정도밖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엄청난 돈을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체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간판만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이것저것 다 끌어다 놓은 거죠. 저출산 예산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 총액 나눠줬어요. 얼마를 배정했습니다. 네. 그것만 뉴스에 나가니까. 근데 그걸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은 온갖 것을 그냥 잡다구레한 것들을 네. 뭐 물론 하나하나가 소중한 예산이겠지만 그 간판 밑에다 몰아놓고 이게 전부 다 저출생 예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북에서 보니까 출산율이 유일하게 15위였다가 1위로 오른 사례가 있어요. 네네. 지금. 그 이유가 뭐였는지 살펴보니 5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 1천만 원을 직접 지원해주는 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프랑스가 유럽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1.83인데 네.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 했더니 가족 지원 예산.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돌봄 운영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 네. 프랑스는 생활 동반자법
이라고 해서 직접 결혼을 하지 않아도요. 사실혼이요. 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이 또 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아들을 위해서 네. 영아 유아들을 위해서 네.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을 해요. 동일한 복지 혜택, 보편적 복지. 예, 그다음에 법적 권리를 제공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대통령의 신년사에 보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간다. 이게 웬 널뛰기예요. 아니 좀 누가 좀 써주던지 아니면 생각을 좀 하고 하시던지 진짜 아니, 너무 답답해 막- 죽겠네요. 진짜. 너무 또 간판 밑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이거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네, 새해에는 제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3부에서는 김재섭, 전영기 두 청년 정치인의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